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2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의 단원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중단원 2단원은요.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물질의 결합의 규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지각과 생명체에 있는 그 물질들의 결합의 규칙성에서 규산형 광물,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 이러한 특징에 대한 걸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물질을 만드는 데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64페이지를 준비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어떤 것들이 있고 걔네들의 대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생명체에서는 대부분 작은 아이들이 모여서 큰 걸 만듭니다. 이때 작은 아이를 보통 단위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 단위체를 조합하는 것으로 형성된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고,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들 중에 또 핵산, DNA 같은 이런 아이를 통해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칙적으로 결합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물질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예, 일단 생명체를 구성하는 생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주로 쓰이기 때문에 물 다음에 단백질이 많죠. 그 다음에 지질, 이건 지방 이런 거고요. 핵산, DNA, 유전물질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비교적 간단한 구조를 가진 아이가 바로 물과 무기염류인데요. 일단 물이요. 물은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생명체에 이렇게 많으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생명체의 장점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 물이 비열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건 원래 1g, 어떤 물질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열이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데우거나 식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더워지거나, 더워지거나, 어쨌든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열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생명체가 70%가 물이면 그 온도가 더운 날도 있고요. 기온이 추운 날도 있을 텐데 그렇게 외부 환경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좀 어려운 말로 생명체가 항상성, 체온 같은 거 항상 일정하게 이런 걸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은요, 많은 아이들을 녹일 수가 있어요. 용해성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아이들을 녹일 수가 있어서, 이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물에 녹은 채로 반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물에 녹은 채로 운반된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염류는 비교적 간단한데 주로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물에 녹아서 이온의 형태로 있거나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존재하는 물질인데요. 칼륨 이온. 여기 이제 이렇게 금속을 썼지만 금속 덩어리 상태로 존재하진 않아요. 마그네슘 이온, 나트륨 이온, 염소 이온,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칼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칼슘 같은 거. 이제 이런 아이들은 몸을 구성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물론 구성하는 데 쓰기도 하지만 보통 조절 작용을 하는데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삼투압, 그러니까 소변, 땀의 양, 그 다음에 pH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커다란
보통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요. 이제 덩어리가 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다 잘 알고 있는 탄단지 이런 아이들. 또 이런 아이들도 우리 몸에서 되게 많이 있죠. 일단 탄수화물이요.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탄수화물이 되게 적었어요. 일단 써버리니까요.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탄수화물은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쓰고 남은 애들을 지방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에는 보통 단당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당류, 뭐 이당류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당류는 당이 하나인 아이들, 뭐 설탕, 포도당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설탕은 당 2개가 모여있는 이당류. 그 다음에 당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다당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녹말 같은 경우는 식물이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예요. 녹말,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하는 그런 거요. 그 다음에 글리코젠 같은 경우는 동물이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간이나 뭐 이런 데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이 섬유질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육각형으로 써 있는 게 포도당인데 이런 아이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당이 여러 개다, 다당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은 핵에 들어있는, 세포에 핵에 들어있는 산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여러분들 뭐 DNA 같은 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전 현상을 이제 주관하는 그런 물질들인데요. 뭐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한다던가 DNA, 그 다음에 이거를 발현한다.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내가 유전자에 뭐 노란 눈, 그럼 그 노란 눈이 실제로 발현되는 거잖아요. 노란 눈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노란 눈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즉 뭐 유전 정보 저장 및 운반, 그리고 그것을 발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이 바로 핵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이요. 단백질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뭐 머리카락,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손톱, 뭐 이런 것들, 근육 이런 거 다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활동이 일어나려면 효소의 작용, 그 다음에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단백질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또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질은 보통 뭐 지방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지방이라고 하는 거, 이 중성지방이 바로 그 지질의 한 종류입니다. 대표적인 에너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질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인데 꽤 많은 부분, 뭐 4%나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요. 뭐 생명체가 모두 지방을 가지고 있다 이러라기보단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이 지질, 인지지질이라고 하는 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뭐 이런 거 많이 좀 들어봤을 텐데요. 이거는 호르몬 중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성호르몬 같은 경우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아이들 얘기를 합니다. 뭐 지방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뭐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거에 길다랗게 이제 탄소 사슬이 붙어 있는 이런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을 형성하는 그런 지질은 뭐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인산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66페이지를 펴시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핵산 이런 아이들은 보통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분자인 거죠. 근데 이런 고분자 화합물들은 주로 작은 기본 단위가 모여서 큰 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단위체를 이용한 물질의 형성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분자들이 기본 단위가 돼서 반복적으로 결합을 해서 큰 분자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방식으로 물질을 만드는 단백질하고 핵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백질이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뼈를 구성하는 단백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머리카락 같은 거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소나 호르몬처럼 우리 몸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조절하는 이러한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체, 항원 항체 하는 거 들어봤죠. 병균이 들어오면 걔를 적으로 간주해서 싸움을 하는 그런 항체, 이런 것도 이제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단백질을 만드는 단위체는요, 바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미노산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단위체인데요. 이제 좀 이름이 어렵죠. 이 교과서에는 안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일단 아미노산은 가운데 탄소가 있고요. 그 탄소는 결합을 4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미노라고 하는 작용기예요. 이게 NH2 아미노라고 하는 작용기. 그 다음에 카복실이라고 하는 작용기. 그 다음에 여기 수소. 그 다음에 여기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탄소 격가슬이에요. 탄소 사슬들, 탄소 사슬들. 이제 이런 식으로 4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아미노산입니다. 이름이 이제 아미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산. 카복시라고 하는 게 산성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아미노라고 하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 산이다 해서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진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이때 이 곁사슬 가지에 어떤 애가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져요. 뭐 예를 들어 이제 H가 붙어 있으면 뭐 글라이신, 그 다음에 여기에 C, H3가 붙어 있으면 뭐 알라닌, 뭐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의 종류가 요 곁가슬 R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미노산이 이제 여러분 뭐 비즈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그 꿰어지는 거죠. 이렇게 쭉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비즈도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비즈가 있다. 이때 뭐 노노노 파 빨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노 빨 빨 빨 파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걸이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죠. 그것처럼 아미노산이 몇 개가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게 되느냐? 일단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때 물이 빠져나와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고 이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형성된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게 살펴보면요. 일단 여기 지금 아미노산은 여기가 아미노라고 하는 작용기고 여기가 카복실이라고 하는 작용기죠. 이게 이제 아미노산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미노산 2번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미노산 2번도 아미노 작용기가 있고 여기 카복실 작용기가 있겠죠. 이때 하나의 아미노산에서 카복실에 있는 OH하고 그 옆에 있는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에 있는 H, 얘네들이 합쳐지면서 물을 만들면서 빠져요. 그러면 이 결합이 있던 부분이 뭔가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얘네들끼리 결합이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이 빠져나간 부분에서. 빠져나간 부분 사이에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때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펩타이드 결합은 이쪽에서도 계속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OH 빠지면서 다른 아미노산이, 그 다음에 여기 H 빠지면서 다른 아미노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제 결합을 해서 펩타이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펩타이드들이 쭉 연결된, 딱 봐도 비즈 목걸이 같이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걸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폴리라는 건 계속 여러 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란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목걸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러한 폴리펩타이드는 사실 좀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이렇게 쭉 그냥 일자 직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기거나 접히거나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병풍처럼 접히는 걸 병풍 모양이라고 하고, 나선처럼 이게 돌아가는 걸 이제 나선 모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병풍이나 나선이
만들어진 것들이 다시 이제 꼬여요. 그래서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되고요. 일부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단백질, 입체력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또 여러 개 한꺼번에 모여서 어떠한 구조를,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헤모글로빈이요. 그 혈액을 빨갛게 하는 적혈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 헤모글로빈이 바로 이러한 4개의 단백질 덩어리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물질입니다. 예, 단백질이 이렇게 아미노산이 단위체로 결합해서 단백질 고분자를 만든 것처럼요. 우리 몸 안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고분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핵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핵산은 핵에 있는 세포가 이렇게 있죠. 세포에 있는 이렇게 핵이 있잖아요. 이 핵에 있는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핵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핵산에는 뭐 DNA라고 하는 핵산하고 그다음에 RNA라고 하는 핵산이 있습니다. 이때 핵산의 단위체는요, 좀 이름이 어려워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바로 핵산을 이루고 있는 단위체입니다. 그리고 이 핵산의 단위체는 인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당이라고 하는 물질과 그 다음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 한 개가 결합해서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때 DNA나 RNA 같은 경우 인산은 동일하게 들어가요. 하지만 당이 서로 다른 종류가 들어갑니다. DNA 같은 경우 당이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RNA는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기 같은 경우는 DNA나 RNA나 모두 4가지 염기가 결합하고 할 수 있어요. 4가지 염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공통이에요. 공통. 그런데 타이민은 DNA에만 있는 염기고요. 그 다음에 유라실은 RNA에만 있는 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대1로 붙어있는 이런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DNA나 RNA 같은 핵산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일단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있죠. 이때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하고 연결돼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죠. 인산, 당. 이때 요 당하고 그 다음 인산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산, 당, 염기. 그래서 요게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요게 또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요게 또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면 바로 인산과 당이,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하는 식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림을 다른 방법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인산, 인산이에요. 그 다음에 인산은 당하고 직접 결합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당은 염기랑 결합하고 있어요.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예요. 하나. 그런데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바로 당하고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당, 그 다음에 얘가 염기. 그 다음에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당, 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산과 당이 계속 연결돼서 결합하는데 여기서 무슨 결합하고 있는 거냐면요. 공유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배운 공유결합이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인산과 당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쭉 연결되는 거예요. 쭉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됐다는 거죠. 많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A 같은 경우는 사실 쭉 연결된 분자가 2줄이 있어요. 이렇게 2줄. 그리고 2줄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중나선 구조라고 하는데 그 꼬여 있는 건 바로 여기 염기 있죠? 이 염기가 다른 줄에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염기는 좀 독특해요.
교과서 67페이지에 나오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DNA에서 이중나선은 각가닥의 염기들이 결합을 하는데 그 염기들은 항상 특정한 아이들하고만 상보적 결합으로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아이하고만 연결되는 거.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쪽에 아데닌이 있다면 다른 어떤 애가 옆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티민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티민을 가진 쪽으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구아닌이 있다면 반드시 사이토신이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A하고는 T, 그 다음에 C하고는 G하고만 결합을 한다. 그리고 이때 결합은 사실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수소결합은 공유결합처럼 완전히 쫙 달라붙어서 물질을 형성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인력 붙어있는 정도? 그러니까 결합을 한다라는 건 완전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는 건데 인력은 서로 당기는 힘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당겨져 있는. 그러니까 다른 공유결합보다는 약해서 가운데가 이렇게 잘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하고 RNA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제 교과서에는 67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이제 DNA는 이중으로 두 줄짜리예요. 이렇게 두 줄짜리. 반면에 RNA는 한 가닥으로만 되어 있는 이제 핵산입니다. 그 다음에 DNA와 RNA를 구성하고 있는 인산은 동일해요. 하지만 당이 달라요. 그래서 DNA는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DNA입니다. 그 다음에 RNA는 리보스, 그래서 RNA입니다. 그 다음에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다 똑같아요. 하지만 DNA는 타이민, 그 다음에 RNA는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역할이 다르는데요. DNA 같은 경우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RNA는 유전 정보,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준다던가 그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한다던가 이런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DNA든 RNA든 어쨌든 간에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두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바깥쪽, 이거 뭐 바깥 뼈대라고 얘기할까요? 바깥 골격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바깥 골격은 당과 인산이 계속 공유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의 종류 다르죠? 당의 종류 DNA 같은 경우는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얘는 리보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은 동일하지만 DNA는 타이민, 그 다음에 리보스는 유라실이 있다라는 게 이제 서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68페이지에 보면 DNA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만들기를 해보자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각자 교과서 맨 뒤에 좀 빳빳한 종이로 DNA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오릴 수 있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면 아, DNA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69페이지에 뭐 만들어 본 다음에 DNA에 만들어 보고 전체 모양은 어떠냐,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의 연결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염기는 어떻게 결합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거나 많이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DNA가 어떻게 해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느냐 하는 거는요. 바로 DNA에 있는 염기요. 염기. 이렇게 DNA가 쭉 있습니다. 염기. 한쪽만 그릴게요. 근데 이제 얘가 연결이 될 때 염기가 A, C, G, 뭐 T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C, G, 뭐 A, T, C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즉 염기의 순서요. 염기의 순서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DNA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염기 서열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염기 서열에 의해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런 다양한 단백질에 의해서 유전 형질이 이제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노란 머리다. 그러면 그 노란 머리를 가지게 하는 염기 서열이 ACC라면 예를 들어 검은 머리를 가지게 하는 유전 정보에 해당하는 염기 서열은 CGA다. 뭐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떤 순서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굉장히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위체가 결합을 해서 커다란 분자를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방금 살펴봤던 핵산뿐만이 아니라 단백질이 그렇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도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단위체가 몇 가지 안 되더라도 걔네들이 어떠한 순서로 그 다음에 어떠한 개수로 몇 개가 어떠한 순서로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체가 모여져서 큰 물질을 만드는 방식은 바로 생명체에서 다양한 물질들, 복잡하고 다양한 물질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9페이지에 있는 여러분들 확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해결하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2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